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연준 이사들의 일단 매파적인 발언에 국채 금리는 우선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테슬라가 3거래일 만에 반등했고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던 엔비디아는 1.6% 하락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숨고르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만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방을 지지해줬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28% 상승하면서 2,58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08% 소폭이나마 오르면서 807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장주 삼성전자 0.27% 강보합권에서 74,6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는 0.65% 약보합권에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합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각각 0.83%, 0.99%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오늘도 강합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다시금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최근에서 계속해서 좀 저PBR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자동차 대장주로 현대차와 기아 인기가 높죠. 현대차 1.27%, 기아는 1.34%, 1% 넘는 강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0.16%, 포스코홀딩스 1.14%, 네이버 역시 2% 가까운 상승폭 그리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빔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세 연출하면서 시초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4% 강세 보여주면서 22만 5,5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에코프로 역시 1.28%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는 1% 넘게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제약 모두 0.91%, 1.46% 강한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PSP가 0.2%, 리노공업 0.4%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엔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성 델타테크 3.38% 강한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금호타이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자동차 업종 좀 계속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오일선 타고 계속 쭉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자동차 부품주 역시도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중에서도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타이어 업종 전반적으로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 금호타이어를 비롯해서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3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주가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 흐름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타이어 판가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천연 고무라든지 합성 고무 쪽에서 좀 원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타이어 수요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미국 타이어 판덤핑 관세가 인하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관세가 인하하게 되면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타이어 전체 수출 판매 데이터를 보면 약 30% 정도 차지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다 보니 관련했을 때 수익성적으로 좀 개선세가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판매 같은 경우도 좀 더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좀 고부가 가치 타이어 쪽에서의 흐름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이 고부가 가치 타이어 같은 경우가 2차 전기차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기차 판매량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판매량을 보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전기차용 타이어가 생각보다 비싼데 생각보다 성장이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앞으로의 이 전기차 시장이 주도하는 쪽에서의 타이어 업종은 좀 더 주도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성장성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쪽이 좀 차가 무거워가지고 말이죠. 타이어 값도 비싸고 또 타이어도 금방금방 또 갈아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내연기관 대비했을 때 교체 주기도 굉장히 짧은 편이기도 하고 단가 자체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현재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친환경 저탄소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타이어 업계 같은 경우도 성장에 대한 동력을 찾았다는 점에서 플러스 요인을 좀 주고 싶습니다. 관련했을 때 금호 타이어를 비롯해서 전기차용 타이어의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21년도에는 5%에서 작년까지는 20%까지 증가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실제 데이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 충분히 추가적인 중장기적인 성장세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금호 타이어 좀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좀 제 아침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화장품 업종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좀 관련했을 때 화장품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화장품 업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뭐 ODM 쪽이라든지 혹은 중소형 화장품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이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저도 로맨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고 올리브영이라든지 가면은 롬앤 화장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립 제품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매출의 대다수가 롬앤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일본 쪽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2차례 정도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좀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일본 친구들은 대체 무슨 화장을 할까 좀 구경을 많이 했어요. 예. 보니까 특히 한국 화장품들 롬앤의 립 틴트에 와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그 차례 그런 광경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갈 때마다 봤어요. 아, 그래요? 정말로 롬앤이라는 브랜드가 10대, 20대 초반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봤을 때 관련했을 때 일본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롬앤의 좀 자매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좀 저렴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편의점에 좀 입점을 했습니다. 작년에 입점을 해서 실제로 판매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 카테고리 같은 경우도 좀 확대가 되는 측면도 있다 보니 관련했을 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해서 유통 채널도 좀 다방면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의 매출 성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봐야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거기다가 더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도 진행이 잘 되고 있고 혹은 뭐 아시아 전반적인 흐름들, 대만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에서도 롬앤에 대한 인기가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난 4분기 분기 최대 실적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추가적으로 그려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금호 타이어고요. 자동차 업종 최근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우선 고부가 가치 타이어 판매로 인해서 성장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6,8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잡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아미패밀리 SC입니다. 롬앤, 이 회사의 매출의 97%를 차지했는데요. 해당 관련한 종목 역시도 목표가는 35만 5,000원, 손절가는 27,5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5월 7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차별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우선 환율은 떨어집니다. 1,327원이고요. WTI 국제유가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 온스당 2,05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43,128달러 선에서 등락 오가고 있습니다. 전날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반도체주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업종도 반등에 성공했고요. 반면 저 PBR 업종 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또 주목해봐야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기분 좋게 플러스권에서 시작합니다. 코스피는 0.58%, 53% 강보합권에서 2,58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9%, 약 0.6% 상승하면서 811포인트 선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기분 좋게 플러스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실 종목들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죠. 우선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차 1.49% 예상 체결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3만 9천 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3형제 모두 무디스 신용평가 A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 기아 역시도 1%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11만 2,8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는 어제 중동에서 수소 전술차로 기술력을 선보인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HLB 0.54%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73,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35%나 주가가 올랐습니다. 가남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고요. 다만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0만 3,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초전도체 아직 안 죽었나 봅니다. 연일 최고가 경신에 시총 10위까지 안착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2.56%, 2% 넘게 강세 연출하고 있고요. 시초부터 26만 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반짝이고 있습니다. 합병을 앞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부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2.5%, 2% 넘게 낙폭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6,75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자, 제주 반도체 엔비디아 훈풍의 반도체주가 들썩였습니다. 전날 제주 반도체는 12% 급등하면서 종가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오늘은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현대힘스입니다. 오늘 2.24% 10초부터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만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전날 상한가에 이어서 어제도 17% 재돌파하면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조선 기자재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서현 이화입니다. 7% 넘게 시초부터 강한 모습으로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3,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인도 IPO에 현지 법인이 부각되면서 시간 외에서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서현 이화 오늘 시초부터 7% 넘는 강한 모습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은 샘CNS입니다. 5.76% 오늘 전반적으로 시초부터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우선 8,63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HBM 설비, 오송 공장 가동 임박 소식의 급등세를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빛 레이저입니다. 마지막 종목인데요. 5.72%, 5% 넘는 강한 모습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12,7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이슈로 어제 상한가 터치했고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개장하고 4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자, 관심 주식 이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실적 나왔죠. 오늘 5% 강세로 이제 강하게 출발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에코프로 머티 전체적으로 4%, 5%대 강세로 좀 출발합니다. 이따가 좀 물어보기로 하고요. HMM 하림 딜 깨졌다는 얘기가 나왔죠. 오늘 마이너스 4%, 하림도 뭐 마이너스 20% 이렇게 내려갑니다. 둘 다 뭐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따가 좀 잠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서현이화뿐만이 아니고 현대차 오늘 3.8% 오르죠. 서현이화도 많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저 PBR 계속 뭐 일주일 넘게 귀가 따갑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현이화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PER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회사죠. 3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지수 상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제주 반도체 반대입니다. 이쪽은 오히려
아주 고평가죠. 계속적으로 어제 뭐 장중에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3%대 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 펜오션은 HMM 내려가는데 펜오션은 오히려 반대로 18% 정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시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운수장비, 철강금속이 상당히 강합니다. 운수장비 쪽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뭐 테슬라도 2%대 이렇게 반등을 오랜만에 좀 했습니다만은 여기만 뜬 게 아니고 포드도 4% 오르고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토요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이쪽 자동차 쪽에 다시 관심을 받는 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철강금속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가 강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걸 겁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73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이 프로그램 순매수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히려 좀 빠졌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2차 전지주 강세, IT주 약세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조금 밀리네요. 0.6% 프로그램도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2차 전지 좀 강합니다. 현대차 3%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매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3% 이렇게 올라가네요. 프로그램으로 52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상승폭을 더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으로 4억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지나간 실적은 지나간 실적에 대해 이렇게 보는 건가요? 8% 올라가 봅니다. 에코프로도 같이 따라서 6%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진한 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한번 주기는 주는데 과연 바닥이 어디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 부진이 과연 만회될 수 있느냐, 아니면 전기차 인하 행진이 이렇게 좀 언젠가 빨리 멈출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제 나온 또 뉴스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테슬라에 향한 거는 조금 보조금을 반밖에 안 준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내 차들은 다 뭐 보조금을 받습니다만은 조금 그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뉴스들, 보조금이 아무래도 덜 주게 되면 사는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요.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현대차 267억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1위입니다. 3.18%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2위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 많습니다. 삼성 SDI 오늘 3.8%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프로그램 3위권입니다. 75억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5.9%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4위권입니다. 기아는 5위권이네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프로그램 순매수 많이 들어옵니다. 140억 그러면서 6%, HLB 상당히 임상 관련해가지고 뭐 개인들의 기대가 큰 종목이죠. 오늘 프로그램까지 3%, 30억 이렇게 들어오면서 2.4%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센티멘털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 초반에 좀 강했다가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7% 오르고 있는 LIG 넥스원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109억 이렇게 순매도.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데 누가 계속 사고 있다고 그랬죠? 개인들만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개인 선호주 되겠습니다. 서현이와 다시 상승폭을 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12%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나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PER이 3배 수준밖에 안 된다. 이 점 생각하시고요. HM의 한미반도체 오늘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엔캠 68억 순매도 들어오면서 4.7%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성우하이텍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자동차 부품주죠. 오늘 자동차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선호한 성우하이텍도 5.5% 오르더라. 그러나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자, 우리 김신희 팀장님 오늘 보면 말이죠. IT주가 조금 그렇고 2차 전지가 아주 엄청나게 강세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오늘 시장도 수급으로 결정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장 흐름도 그렇고 오늘 흐름도 그렇고 딱히 명확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수급이 글로 움직이면서 강세 흐름들이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IT 쪽에서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확한 이유가 있다기보단 수급이 저 PBR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옮겨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서 IT 업종 쪽 향방이 갈리게 되면서 엇갈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2차 전지로 이동을 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의 가장 대장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 쪽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점. 물론 이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가이드를 주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야기로는 SDI라든지 혹은 LG에너지솔루션처럼 1분기, 2분기 바닥 찍고 실적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관련했을 때 실제 전기차에 대한 데이터 자체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고 있고 테슬라라든지 비아디 쪽에서 전기차 가격 경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전기차의 Q와 P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에코프로 쪽에서의 실적이 나왔다고 과연 지금 이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는 좀 지금 반등으로 좀 즐기시되 섣부르게 접근을 하시거나 신규로 접근을 하시거나 하시기에는 다소 보수적이지 않을까. 접근을 하시려도 좀 10시 컨퍼런스 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보고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 판매 데이터를 보고 하반기까지는 좀 열려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부터 봐도 좀 늦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숫자를 이제 공시 나온 걸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뭐 영업이익도 생각보다 좀 안 좋고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어요. 연간 실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4분기만 뚫어놓고 보면 사실은 훨씬 더 안 좋은 숫자인데 어쨌든 한번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 자, 자동차 쪽으로 가볼까요? 오늘 뭐 현대차 2.5%, 기아 0.5%, 모비스도 좀 올라가네요. 서현이 오늘 단연 돋보이죠. 11.6%. 개인들 좋아하는 성화이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 미국에서 이 테슬라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쪽 전반적으로 강세고 도요타까지도 강세였는데 최근에 우리 저 PBR, 저 PER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평가주 쪽으로 외국인들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이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자동차 업종은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네. 특히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완성차 업종, 그러니까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도 호실적 발표했고 현대차, 기아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타났죠. 관련했을 때 물론 최근 들어서 자동차 업종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현대차, 기아의 특성은 대형주입니다. 대형주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천천히 오르고 있는데 지난 최근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올랐어요. 실제 뭐 대형주처럼 올랐다기보다는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주처럼 올랐기 때문에 건강하게 좀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다가 천천히 우상향 추세이다 보니 관련했을 때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중소형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 PBR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조금 더 가져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PBR, 그러니까 PBR 자체가 낮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시간은 지난주까지라고 보고 있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금융주 조금 흔들렸고 자동차 약간 흔들렸고 그러면 실제로 주주 환원 정책을 얼마나 잘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는데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따져보면 현금성 자산, 뭐 부동산, 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이 과연 주주 환원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뭐 토지 팔고 땅 팔고 해서 주주들에게 돌려줄까를 봤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뭐 물론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도 있긴 하나 성장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주주 환원 정책을 추가적으로 더 해줄 수 있는 기업은 현재 배당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거나 혹은 실제로 주주 환원 정책을 하기 위해서 좀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실제로 업종이 좀 많이 가려집니다.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금융주 이런 쪽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완성차 자체가 잘 움직이다 보니까 부품주도 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서현유화라는 종목이고 네. 아무래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의 매물대를 뚫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특히 서현 쪽에서의 실적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굉장히 큰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품주 같은 경우는 서현 이화라는 종목을 좀 타겟으로 삼고 변동성을 좀
누리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자동차의 성장성, 올해 조지아 공장 쪽에서의 기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현대차, 기아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화신이라든지 SL 같은 종목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SL은 제가 센티멘털 또 펀더멘털 종목에서 얘기했던 종목이죠. 근데 이제 아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저 PBR이라고 쫓아가지 말고 진짜로 주주 친화적인 정책 할 거냐 그걸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해야지 우리도 따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업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바뀔 거다 그런 기대감은 좀 하지 말고 좀 바뀔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회사 좀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한 걸로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만 더 가볼까요? 오늘 HMM 4% 밀리고 있고 하림 17%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하림이 이제 HMM 이제 딜 성공한다고 했을 때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 이거 되면은 둘 다 좀 문제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하림한테는 좀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가 많이 밀리네요. HMM 하림 지금이라도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HMM 같은 경우는 인수가 되어도 문제, 안 되어도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인수가 되면은 관련했을 때 사모펀드의 유입이라든지 HMM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 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HMM 쪽에서의 악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인수가 무산이 되었는데 관련했을 때 그러면 HMM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낙동과 오리알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HMM이 저평가를 계속해서 받아왔는데 지금 이마저도 무산이 된다면 HMM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HMM이 하림과의 인수가 좀 무산된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관련했을 때 다만 오히려 좀 반대급으로 오르고 있는 쪽이 페노션입니다. 페노션이니까 많이 올라 18%나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반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반대 수혜라기보다는 페노션이 떨어졌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하림이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페노션 유상증자 진행해서 돈을 좀 가지고 오고 그로 인해서 HMM을 인수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페노션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는데 물론 오늘 굉장히 큰 갭을 띄어서 상승한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페노션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돈 땡길 일이 이제 없어진 거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차 전지주 상당히 강합니다. 코스닥이 오늘 올해 간만에 코스피보다 좀 강한 느낌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이제 좀 2차 전지 쪽에 오랜만에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너무 이제 의미를 좀 두진 않으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지금 이제 수급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지금 뭐 저PBR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그런 이런 우리금융지주라든지 이런 보험주들이 오늘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일부 수급들이 지금 그동안 이제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심했던 2차 전지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전망을 보려면
결국에 이제 실적을 또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이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 좀 개선세로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여전히 뭐 저PBR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선별적인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뭐 이제 서현이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뭐 현대차, 네, 기아 뭐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기아는 오늘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대차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전히 뭐 저PBR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수급, 한쪽은 진성 매수 이쪽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펜오션 아까 얘기 많이 했죠. 서현이화, 세방전지, LIG 넥스원,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5개네요. 어느 걸 얘기해 볼까요? 네, 또 서현이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이 종목도 최근에 저PBR 테마를 타고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실 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적인 좀 부담이 없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에 따른 이제 부품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이제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대장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지금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기업을 선별하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 지금 본보기로 좀 계속해서 달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뭐 대장주를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PBR이 1배 미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PBR 관련 테마도 타고 있고 또 이제 자동차 업황 자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업황에 대한 어떤 또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누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또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좀 우상향 추세를 그릴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서현이와 더불어서 특히 이제 완성차 업체인 기아와 현대까지 계속해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이제 부품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좀 상승을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현이와 역시도 뭐 단기,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그 신문지상에서 잠시 사라졌던 가치 투자자들이 지금 다시 전면에 이렇게 부상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현이와 그런 분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맞습니다. 좀 살펴봤고요. 자, 코스닥 쪽에서도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에코프로 BM, 파워로직스, 에코프로, 미래에셋 벤처투자, VC도 올라와 있네요. HLB, 테라퓨틱스 5개인데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네, 에코프로 BM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차 전지 쪽 특히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장초에 비해서는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지금 한 6%대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이제 2023년 전체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22년도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고 ROE 부분도 계속해서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뭐 PBR이 10배가 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최소 10배 이상은 아직도 비싸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려면 업황 개선이 좀 뚜렷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시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엔 실적 나온 거 보면은 뭐 영업이익이 60% 정도 빠졌어요. 연간으로 빠졌고 4분기 좀 분기적으로는 더 지금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급등주입니다. 서현.
완성차 생산 물량 증가에 호실적을 나타내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양과 관련된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요. 23.14% 급등하면서 11,4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현 탄메탈입니다. 16.88% 급등하면서 4,91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같은 이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코츠 테크놀로지입니다. 원익 P&E와 공급 계약 체결과 실적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요. 13.64% 급등하면서 16,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플레이드입니다. 11.18% 상승하고 있고요. 7,0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광고 고객사 호실적의 시간 외에서 급등한 종목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급등주입니다. HLB 이노베이션. HLB가 IR을 앞두고 간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의 일제히 상승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14.97%, 약 15% 가까이 오름세 연출하고 있고요. 4,1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모레 G 화장품이죠.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아모레지도 상당히 지금 매수 적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좀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그 자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출 의존도가 좀 상당히 높은데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최근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굉장히 좀 하회를 했었죠. 이에 따라서 좀 주가 급락이 나왔었고 아모레지 역시도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또 10% 이상 밀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모레퍼시픽 하면 또 이제 떠오르는 국가가 이제 중국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매출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어떤 내수 경기 회복이 좀 더뎌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어떤 그런 고가 브랜드보다는 아직까지도 이제 중소형 브랜드에 대한 그런 이제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 그리고 이제 고가 브랜드를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제 수요 감소로 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아모레퍼시픽 쪽도 지금 이제 개편을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라네즈라는 이제 브랜드를 중심으로 현재 북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더마 브랜드인 또 이제 코스알엑스를 또 인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5월부터 이제 자회사로 또 편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코스알엑스가 지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연간 4천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000억 원대 이제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무려 3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면은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비교했을 때 근데 사실 아모레G 쪽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모레G의 경우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모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회사를 좀 여러 개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 쪽인 이니스프리 이런 이제 브랜드들도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 지금 매년 또 이제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제 2024년에도 이제 매출액이 또 1,200억 원대를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이제 중소형 브랜드도 좀 다수 보유를 하고 있는 이 아모레지가 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PER적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29,000원 이하대에서 좀 분할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33,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아모레퍼시픽은 또 1.5% 올라요. 근데 아모레지 0.8%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의 관계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아모레지가 지주사,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자회사한다. 주가가 좀 벌어지고 있다. 그럼 갭이 조금 메꿔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되게 PBR이 낮죠. 따라갈까요, 말까요? 예, 또 뭐 이제 그 저 PBR주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좀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한국전력의 문제가 이제 그 부채가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한 200조 이상을 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뭐 인플레이션 현상 그리고 전쟁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고, 뭐 이에 따라서 한국전력의 어떤 수익성 악화로 계속해서 좀 이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전력 발전 비용 중에 상당량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 발전용 유연탄 가격이 계속해서 좀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이런 이제 수익성 개선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업이 아니라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뭐 가격을 인상을 해서 매출을 내기보다는 어쨌든 이런 원가 안정화 등 이런 외부적 요인이 좀 받쳐줘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런 이제 유연탄 가격 안정화는 향후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전도 재가동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또 이제 신한울 2호기를 시작으로 뭐 25년 그리고 26년까지 계속해서 신규 원전이 가동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른 어떤 그런 한국전력의 모멘텀으로 좀 가져가 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2024년 올해는 드디어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이제 올해 내내 조금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일본의 어떤 전력 회사를 보게 되면은 도쿄 전력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저 PBR 쪽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결국에 지금 작년에 일본이 했던 이제 그런 이제 작년에 이제 일본이 먼저 시행했던 부분을 지금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지금 일본 쪽에서도 저 PBR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고요. 뭐 이제 한국전력 역시도 지금 PBR이 한 0.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원전에 대한 정책 지원이 또 주가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뭐 도쿄 전력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ROE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올해가 되면서 한 4%대에서 5%대까지 또 회복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일본에 비해서 이제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뭐 현금 자산이 이제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뭐 똑같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한 2만 원 이하대에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목표가는 22,000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뭐 도쿄전력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시책을 잘 따라가는 이제 회사 중에 하나가 된 거죠. 한국전력도 보면은 오너 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시책을 좀 잘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고 전기료 많이 내리고 제 주머니에서 이렇게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전력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디어유인데요. 자,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물밑에서 바쁜 디어유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회사의 개요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면 아티스트와 프라이빗한 메시지로 소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플랫폼 기반의 팬덤 비즈니스 버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를 영입해서 팬을 위해 프라이빗 메시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참 유명한 회사인데요. 투자 포인트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디어유, 4분기 영업이익은 88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기준 당사 추저치를 상회했습니다.
구독수 증가 정체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 기대감이 크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우선 동사는 4분기 매출액 209억 원으로 YOY 기준으로 5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88억 원으로 똑같이 YOY 기준으로 54% 증가를 기록해 영업이익 기준 당사 최고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률은 약 41%로 역대 최고 이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분석되고 있고요. 분기 평균 구독수는 230만 명을 기록해서 전 분기에 이어 지속된 구독수 정체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되는 구독수 정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가입 장기화에 따른 결제 수수료 경감 및 손글씨 등 신규 기능 추가에 따른 수익성 극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인데요.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다시 한번 구독수 증가 정체가 확인됐습니다. 지난 프리뷰 자료에서도 작성했었던 것처럼 K-팝 아티스트들의 경우 제한적인 입점 풀 영향이 큰 탓이고요. 큐탄 성장에 제동이 걸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하나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1분기 내에 여러 긍정적인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 기다렸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오픈이 2월 중순 전에 있을 예정입니다. 설 연휴 직후에 바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서비스 오픈에 따른 신규 구독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기다렸었던 버블 폴 저팬 서비스 역시 2월 내에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합작 법인으로부터 로열티 매출을 인식받는 형태로 확인이 될 텐데 절대적인 매출의 규모가 크지는 않겠지만 비용 없는 매출의 성격상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이뿐만 아니라 신규 스포츠 스타 입점 역시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회사의 질적, 양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 주가 4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타 국내 엔터사들처럼 이 주가 역시도 지진해서 좀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아닌데 다만 회사의 질적, 양적 성장은 지속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최근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디어유 지난해 영업이익 76% 증가의 오름세를 겪었다. 네, 하나하나 짚어보시면요. 긍정적인 이벤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 우상향을 그려줄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5일 KRX, BBIG 탑 10 지수 구성 종목 중에 디어유가 상승률 1위에 보였습니다. 디어유 뒤를 이어서 NC소프트와 LG에너지솔루션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서비스 외에 신규 스포츠 스타 입점 역시도 가시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이 순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이틀째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적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고요. 개인도 지속적으로 샀다가 팔았다가 외국인 역시 좀 수급이 불투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엔터 업종 내에서 어제 디어유는 8% 넘게 강세를 연출하기도 했고요. 어제 엔터주 모처럼 상승분을 보여줬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19%, 약 20% 가까운 상승분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갤럭시와 SM도 16%, 디어유 8%, CJ E&M 역시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내에서 디어유가 굉장히 큰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상위에 랭크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월 1일 최저점을 터치한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고요. 최고점은 4700원 선입니다. 다만 엔터 업종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나 마약 스캔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실적 피크가 우려의 하방 압력을 조금 더 크게 키워왔는데요. 역시나 디어유 역시 엔터 관련 종목으로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2월 1일 최저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27,000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 바쁘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매수 의견을 보여왔고요. 4만 원 선에서 목표 주가 유지 의견을 보여왔으니까요. 앞으로도 디어유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괜찮네요. 다시 외국인 기관 매수 속에 강보합세로 지금 올라가고 더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금호타이어, 아이패밀리 SC 이렇게 언급됐고요. 따라가 말아에서는 아모레치, 한국전력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